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는데 한 번쯤은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사실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랑은 순간의 달콤함을 주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8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새겨진 삶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영광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랑 대신 감사를, 과시 대신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쌓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고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으로 목돈을 만졌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냈지요.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말이야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로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고 어떤 친구는 오히려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의 끝에는 늘 부탁이 있었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웃 중 한 분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분은 기쁜 마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지요. 이만큼 모았다. 드디어 내 가게를 냈다고요.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둘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조카가 학원비가 필요하다는 사람, 친척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사람. 처음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돈만큼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돈 자랑을 하지 말 걸 그랬다고요. 친구도 잃고 돈도 잃었다고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박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만 보게 됩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고 싶으시다면 돈 이야기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돈이 있든 없든 변함없이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돈을 자랑하던 사람이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곁에 없더라는 것을요. 반대로 평생 검소하게 살며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분들은 진짜 어려울 때 주변에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더군요. 돈의 가치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자랑으로 쓰는 순간 그 돈은 이미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금옥이 집안에 가득해도 지킬 수 없고 부귀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긴다. 여러분, 통장 잔고는 남에게 보여주는 명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돈을 흘려보내십시오.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자랑 대신 나눔을, 과시 대신 배려를 선택하신다면 돈은 더 큰 의미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인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기쁜 일이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결혼을 잘했을 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랑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제 친구 중 한 분은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동네 어디를 가든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어릴 때부터 내가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부모들은 점점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식 자랑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그게 마음 아프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자랑하세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그냥 제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부담스러워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길을 응원하는 것이지 그 길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부모 자신의 공로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성공을 이룬 건 자식 자신의 땀과 노력입니다. 부모의 자랑은 자식의 노고를 가려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속으로만 기뻐하고 겉으로는 고맙다는 말만 한다고요. 그랬더니 자식이 오히려 더 부모를 챙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랑하면 그것은 부담이 되지만 부모가 고마워하면 그것은 힘이 됩니다. 순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의 덕은 자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의 성공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마움을 자식에게 직접 전하십시오. 동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요. 자식 자랑을 멈추는 순간 가족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부담 대신 신뢰가, 과시 대신 존중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자랑입니다. 공감되시나요? 세 번째로 과거의 영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들려주곤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척은 하지만 눈빛은 이미 딴 데 가 있더라는 것을요. 한 번은 손주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신나서 떠들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잔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사람이 과거에 머물면 늙는다. 과거의 영광은 그것이 현재와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텅 비어 있다면 과거 자랑은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하셨지요. 내가 그때는 직원이 몇백 명이었다. 사무실이 얼마나 컸다.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은 방 한 칸에서 혼자 사십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화려할수록 현재의 모습은 더 쓸쓸해 보입니다. 반대로 제가 존경하는 다른 어르신은 다릅니다. 그분도 젊은 시절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과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배운 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어.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과거를 말하려거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말하라. 여러분,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 그 속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십시오.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시련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과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한다. 이렇게 말할 때 과거는 현재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무용담을 교훈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늙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그런 어른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사람들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돈. 돈을 자랑하는 순간 친구를 잃고 진짜 인연이 멀어집니다. 돈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그 가치를 바랍니다. 둘째, 자식.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셋째, 과거의 영광. 과거를 자랑하는 순간 현재는 초라해집니다. 과거는 무용담이 아니라 지혜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크다. 노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된 돈은 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랑은 순간의 달콤함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자랑으로 관계를 무겁게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겸손으로 평안을 얻으며 사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80년을 살아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겸손이 답입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기억됩니다. 자랑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삶, 과시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자랑 때문에 후회한 일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살고 사람도 흘러야 삽니다. 자랑으로 막지 말고 겸손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더 큰 평안과 존경이 찾아올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